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지요. 자연은 어김없이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노란 은행잎, 붉게 물든 단풍잎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글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건강박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이 박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일정하게 자극하는 박수치기는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박수는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할 뿐 아니라 열심히 치면 머리부터 발까지 운동 효과가 퍼져 전신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그림은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는 손바닥을 붙인 상태로 치는 것입니다. 다른 손가락은 붙이지 않고 손바닥만 붙이는 상태로 치는 박수인데 이것은 내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박수랍니다. 다 같이 3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박수는 주먹을 쥐고 이게 주먹 박수입니다. 근데 이 박수는 치면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주먹 박수는 어깨와 두통에 좋다고 합니다. 3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오목박수입니다. 오목박수는 손을 오목하게 해서 이 안에 달걀 하나가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으로 합니다. 이 박수는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오목박수 3번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들 방금 이 오목박수는 심장도 튼튼해지지만 피로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4번째 그림은 손가락 끝으로 치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 이 박수 TV 보시면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이 박수는 시력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3번 한번 쳐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 다음은 방광튼튼이라고 했는데 방광에도 좋고 우리가 오줌 소태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때 치는 박수인데 이거를 손목박수라 합니다. 손목, 양 손목을 대고 양 손목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손등박수입니다. 손등박수는 허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3번 쳐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우리가 이렇게 정교한 손놀림은 뇌와 긴밀한 교감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통이나 두통이나 속병 등 각종 질병을 싹 없애줄 수 있는 박수 건강법을 선생님들의 일상생활에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상실과 비탄과 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상실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상실을 경험합니다. 상실이 무엇인가? 상실은 우리가 의미 있어 하는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실직, 소중한 물건들,
신체 장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생활에서의 사고로 인해서 신체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반려견과의 이별, 이 모든 의미 있는 대상을 잃는 것을 상실이라고 합니다. 상실은 나의 어떤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크고 작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실들 중에서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특히 노년의 상실은 세상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 상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부정합니다. 그리고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그 사람과의 이별이 꼭 내 탓인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상실 뒤에 밀려오는 후회들도 많습니다. 상실은 사람들이 겪는 반응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슬픔, 분노, 죄책감, 연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은 우리가 부모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그리고 내 자신의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는 자녀의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야기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다시는 부를 수 없다는 그 막막함, 그 사람들이 내 곁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그 두려움이 슬프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과연 내가 살아갈 수는 있을까 하는 두려움마저도 듭니다. 상실은 찾아옵니다. 예고도 없이. 이별,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나 할까요? 상실의 슬픔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실이지만 나에게 일어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마음껏 슬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글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울어야 하는 그 슬픔을 20분 안에 거치지 마라. 결국 마음껏 내 마음이 진정이 될 때까지 마음껏 표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지 마시고 그 상실에 따른 그 슬픔을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 삶에서 떠나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실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옆에 있어주면서 보내는 따뜻한 위로가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별 후에 깨닫게 되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언제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을 겪으면서 마음껏 슬퍼하면서 내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각자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탄은 인간이 의미 있는 대상을 이루며 겪는 심리적, 생리적 반응입니다. 비탄이라는 것은 슬픔을 이야기하지요. 이 비탄에서는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버린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부정의 단계, 그리고 이 분노의 단계에서는 의료 체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릴 수 없었는 그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한 떠난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뜰히 챙기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분노의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과정 다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또 타협의 순간, 절망하는 순간, 그리고 마침내 이 수용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 수용의 단계에서는 그 사람이 떠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이 현실이 앞으로 나의 현실이 됨을 인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러한 비탄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반응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망연자실, 감각도 없습니다.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추억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슬픔과 회한에 젖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상실과 동반되는 슬픔은 매우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상실이 가장 아플까요? 바로 내 자신의 상실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나의 상실, 나와 관련된 사람과의 그 상실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상실을 겪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실과 비탄을 겪으면서 비탄을 겪는 과정이 아주 극심한 슬픔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격렬하게 겪는 슬픔은 이런 상실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인가? 남편분을 잃어버린 아내가 오랜 세월 동안 슬픔에 젖는다 하더라도 보통은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에는 한 2,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에도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실에 따른 비탄은 내 자신의 방식대로 내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서 나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면서 그 슬픔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도 이런 말 있지요. 시간이 약이다라고. 내가 마음껏 토해낸 슬픔의 끝자락에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과 비탄의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는 애도의 과정이라 합니다. 이 애도의 과정에는 4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첫째, 상실이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탄과 슬픔과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떠난 그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내가 적응하면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 죽은 이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우리와 완전히 관계가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사 문화 속에서 추억 속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생각조차 못한 상실.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퇴장한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슬픔과 절망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 수용의 단계가 되었을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그 슬픔의 에너지를 거두어 들여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다시 투자하는 그러한 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별하신 분들 중에서 누구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선생님들과 수업할 때 80의 선생님들이 누구가 떠오르느냐고 물어보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분들의 그 이미지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죽음 이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요? 선생님들은 자녀들에게 또 선생님들의 지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 기억은 오늘 선생님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분들에게 기억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이 시간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어떤 결심이라는 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선생님들 오늘 상실과 비탄과 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날이 즐거운 마음, 살아있음의 소중한 시간들, 선생님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